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차갑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4도, 영덕과 울진 6도, 포항이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17도, 포항과 영덕 18도, 경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너울성 파도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큰 추위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영덕과 울진에도 모레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참치가 급증했지만 한정된 어회 쿼터량 때문에 매년 수만 톤씩 버려지는 현실 수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국제기구의 쿼터량 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인데요. 어민들은 대형 선망에 몰려있는 쿼터량을 정치망에도 배분하고 그물에 걸려 죽은 참치는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며 최근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망에 걸려든 참치가 배 위에 넘쳐나지만 5회 쿼터량을 초과해 아까운 참치를 바다로 모두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참치는 다시 해변으로 밀려와 바다 오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잡을 때 하루에 8톤 이상씩 잡고 이러는데 이걸 다 버리면 바다가 다 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 법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다 버리라고 하는데. 국제기구에서 올해 할당한 참치 어획량은 겨우 870톤, 인근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올해 버려진 참치가 6, 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급증하는 참치 자원량을 정확하게 조사해 국제기구의 쿼터량 확대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다 환경과 자원량 변화 및 정치망 어업에서 폐기되는 참치에 대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세계수산기구에 어획량에 대한 쿼터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고시는 참치 어획 쿼터를 대형 선망의 90% 이상 배분하고 있어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치망 어민들은 한정된 자원마저 대형 선망이 독식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고기를 막 잡을 수 있는 그 대형 선망한테는 쿼터를 다 밀어줘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고기만 잡아야 하는 저희한테 쿼터를 작게 주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건의문을 통해 어족자원 실태조사와 함께 정치망에 대한 쿼터를 15%까지 확대하고 비자발적인 어업으로 포획된 참치는 합법적인 위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가 정한 참치 쿼터가 2024년까지 연간 870톤으로 확정돼 변동이 불가능하지만 국내 정치망 어업에 대한 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데이터 융복합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의 여름휴가 여행 조사에서 경북은 전남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가 1위에 올랐고 고비용 논란으로 관광객이 많이 감소한 제주가 2위, 경북은 관광 점유율이 8.7%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관광객이 많은 상위 12시군에 경북에서는 6위인 경주 한 곳만 포함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돕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주도록 한 법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일수록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서성원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인구 10만 1천여 명의 영천시에서 고향 사랑 기부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일찌감치 준비한 덕분에 지난달 초 정부에서 시행령이 오자마자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과 심의위원회도 만들었고 답례품 선정위 구성도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조만간 답례품 공고에 나서는 등 다른 시군보다 발걸음이 빠릅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특히 영천 와인과 과일 등 지역 특산품과 관광문화 상품을 잘 조합해가지고 시민들이 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인구 2만 3천여 명, 울릉을 제외하면 경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어 소멸 위기감이 매우 큰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례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이 한창이기는 하지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 비해 출향 인사도 적은데 전화나 방문은 물론이고 향후에 동창회에서 적극적인 기부 권유도 못하게 돼 있다 보니 당장 어떻게 홍보할지부터 막막합니다.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할지도 고민입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지만 농민과 공급업체는 적은 반면 종류는 적지 않은 실정이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주나 의성이나 이런 경우는 마늘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가면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이제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다품종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 1년 내도록 계속적으로 이게 공급이 될지. 경상북도도 최근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품을 말리거나 제조하여 유통기간을 늘리는 방법과 벌초 대행, 관광 여행, 지역 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찾기가 쉽지 않은 소멸 위기의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신경주역을 경유하는 동대구 태화강 노선에 누리로가 하루 14차례 운행됩니다. 누리로는 지난 2009년부터 운행 중인 열차 등급으로 동급인 무궁화호가 디젤 동차 폐차로 대체 투입된 것입니다.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지난해 경주역이 폐쇄되는 등 경주 도심권과 접근성이 떨어져 일반 열차 승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 누리로 운행으로 경주와 대구, 울산권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동구청이 3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시간제 돌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종일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돌봄 부담을 호소하던 보호자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모범 사례로도 꼽혔지만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난다고 하는데요. 좋은 제도를 유지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예 기자입니다. 장혜진 씨는 아침마다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22살 딸 연주 씨와 시간제 활동센터 마시를 찾습니다.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연주 씨를 받아주는 주간 보호센터를 찾기 어려웠는데 마실은 연주 씨를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연주 씨는 여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애도 약간 사회성을 좀 길러야 되거든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연주가 여기 오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마실 덕분에 종일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힘든데 이렇게 시간제가 있으니까 내 잠시라도 맡기면 저도 볼일도 보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시설 문턱은 높고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은 그만큼 무겁습니다. 종일 자녀를 돌보면서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잠시라도 맡길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보호자들의 바람입니다.
대구 동구청도 수요 조사를 통해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돌봄 기관을 공모해 6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기관도 모범 사례로 평가했고 호응도 높았지만 올 연말이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동구청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었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 연장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제와 비슷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안내하고 시설 연계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발달 장애인 보호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는 없앨 것이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중증은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임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동구청은 제발 눈에 번쩍이는 사업보다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 다수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봤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2년여간 이딴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해오름 동맹 세계 도시단체장은 어제 경주 황룡원에서 민선 8기 첫 정기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준하경 경주시장은 동남권 전철망 구축과 국가 첨단 가속기 인프라 동맹 결성, 환동의 해안 관광단지 조성, 해오름 형제의 강 상생 프로젝트 등 초광역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산업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공동으로 해오름 동맹도시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경북 북부권에 난임 시술이 가능한 병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마침내 안동에 체외 수정까지 가능한 난임센터가 문을 열면서 관련 시술을 받으러 서울이나 대구를 오가야 했던 지역 난임 부부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키는 시험관 시술. 난임 시술 가운데 성공률이 가장 높지만 경북 북부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병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료원이 올해 3월과 8월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기관에 지정되면서 경북 북부에선 처음으로 난임센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난임 전문병원에서 하는 시술들은 다 가능합니다. 인공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시험관악이라든지 아니면 미세 수정 시술이라든지. 난임 부부 80% 이상이 좌절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는 만큼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도 의료원에 함께 마련됐습니다.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는 전국에 6곳밖에 없어 충북 등 인접 지역에서도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신이라는 그 목적하에서 둘 부부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 난임센터 개소에 맞춰 경상북도는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는 지원 사업을 지난 8월부터 확대했습니다. 이제까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만 해당됐지만 이제 시술을 원하는 누구나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도 함께 높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공수정 시술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지역 부부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비용 지원까지 확대된 만큼 지역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 독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낡아 지난해부터 발전이 중단됨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2009년 전기공사협회 등에 독도의 시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30억 원 성금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가 해풍과 조류 배설물, 설비 노후화 등으로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복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독도경비대의 지속적인 경계와 독도 주민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 개발 50년을 맞아 지나온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문단지 내 사랑공원 일원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휴식이 있는 체험 휴게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5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영덕인문실록 기록 사업이 문화재청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영덕인문실록 기록 사업은 국민들이 직접 영덕의 사람과 공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결과물을 영덕인문실록으로 발간하고 국민들의 인문학 활동도 지원합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할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덕인문실록 교육과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사진 촬영과 자서전 만들기, 인터뷰와 사진 촬영 등의 강의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울진군은 이달부터 12월 19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14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단은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등을 압류 추심하고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매주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에 용선 운반차 5대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용선 운반차는 용강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후 공정으로 운반 저장하는 차량으로 추가 지원에 따라 공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차갑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4도, 영덕과 울진 6도, 포항이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17도, 포항과 영덕 18도, 경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너울성 파도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큰 추위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영덕과 울진에도 모레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